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332조 토지 구분 들어갈 차례죠? 네. 맞죠? 토지 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과세 대상까지 살펴봤고요. 자, 토지 구분 갑시다. 자, 뭐 별표 3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 라고 보셔야 되죠.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작년에도 그렇게 강조했고요. 다만 매년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뭐 익히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확인만 좀 합시다. 자, 토지를 구분할 때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여러분?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무슨 토지? 분리과세 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토지, 그리고 뭐 종합합산과세토지죠.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별도와 종합은 무슨 과세토지? 합산과세토지죠. 여기서 합산한다는 것은 누구별로 합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죠.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다만 여기서 소유자별로 합산을 하는데 재산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니까 합산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다?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이죠. 그래서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 군, 구의 토지를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어떤 세를 때린다? 누진세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예외 없이 무조건 무슨 세를 나온다? 누진세를 낸다. 그래서 별도나 종합은 다 무슨 세를 때린다? 누진세로 가시는 거죠. 누진세. 그런데 별도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고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토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고요? 별사, 종비 이렇게 외웠죠. 그럼 여러분 판단하세요. 얘는 비사업용 토지고 얘는 사업용 토지니까 당연히 어디가 세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얘는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이니까 세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게 때리겠죠.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책권자입니다. 과세권자입니다. 판단하십시오. 자, 그래서 얘들은 둘 다 누진세인데 당연히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고 별도는 사업용 토지니까 누진세를 적용하되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종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때 이 합산과세에서 뭐하여? 분리하여 과세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얘들은 합산과세 대상에서 뭐했다? 분리했다 그랬죠. 합산과세 대상에서 분리했으니까 얘들은 토지별로 무슨 과세하는 거죠? 개별과세죠. 개별과세고. 개별과세니까 무슨 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비례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물 따라 그냥 쭉 흘러가세요, 여러분. 이때 이 비례세는 토지 이용종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차등 비례세율. 차이를 두겠다는 얘기죠. 비례세를 적용하더라도. 그래서 저일로 과세되는 몇 프로짜리와 0.07%짜리와 몇 프로짜리가 있고요. 0.2%짜리가 있고요. 사치성 재산의 공헌화 토지세는 규제 대상이니까 이때는 몇 프로 과세한다, 여러분? 4%로 과세하는 게 있죠. 그래서 결론은 3가지가 있구나. 비례세율은 3가지가 있다. 0.07%짜리와 0.2%짜리와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세율 뭐 여러분? 4%. 근데 저는 이걸 강조하는데 4%는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유세에서 제일 높은 세율은 몇 프로다 여러분? 4%.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결론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토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꼭 기억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제일 먼저 제일 낮은 세율이 몇 프로고 여러분? 0.07% 분리가 제일 낮은 세율이죠. 그 다음에 낮은 게 뭐예요, 여러분? 0.2% 분리다. 그 다음에 뭐랬죠, 여러분? 별도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종합이죠. 여기서 했잖아.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 몇 프로, 여러분? 4% 비례세율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 중에서 0.07%짜리와 0.2%까지와 별도까지는 가능하면 세부 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취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해서
비사업용 토지인 종합합산 과세 토지부터는 세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게 취지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셔야죠. 그러면 얘들은 우대 대상이고 얘들은 무슨 대상이라는 얘기야? 규제 대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잡으셨죠. 결국은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가 달라진다, 여러분? 세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네가 토지를 바람직하지 않게 사용하면 세부담은 어떻게 하는 거고? 무겁게 때릴 것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상일 때는 세율을 가능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낮은 세율이죠, 낮은 세율. 그래서 여기는 항상 기준 면적을 따지면 어떤 놈이 나와야 되는가? 기준 면적을 따져 혜택을 주니까 무조건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 누구만? 이내분만. 그럼 반대로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무조건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초가분이 나오면 무조건 종합이죠. 혜택을 주되 기준 면적을 따지면은 어떤 놈만? 이내분만. 일정한 면적 이내만 혜택을 주고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니까 얼로 보겠다? 종합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이 그러면 0.07%짜리와 0.2%짜리와 4%짜리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뭐냐?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외우는 수밖에 없죠, 뭐. 근데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죠. 자, 우리 갑시다. 분리. 시작.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에 4%짜리는 뭐 여러분? 꼬로. 외우시고 계시죠 벌써? 나도 모르게. 신기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거 있어요, 시험이? 그래서 007이 적용되는 건 0.07% 제일 적은 세율로 가져가는 건 딱 세 가지야. 뭐예요, 여러분? 농지. 아, 너무 늦게 적었네. 부담스럽네. 다른 선생도 여기까지 잘 안 오죠? 그래서 농지, 목장, 용지, 임야 이 딱 세 가지만이야. 그죠,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007이 적용되는 건 딱 몇 가지? 세 가지. 우리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농, 목, 임. 그럼 여기서 공통점 찾자고 그랬죠, 여러분? 얘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뭐래서 여러분? 제 1차 산업용지.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약한. 경쟁력이 제일 약하니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하나 더 갑시다. 농지는 지목이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전, 답. 아, 이거 참 무서운 이거. 죄송합니다. 글씨가 이상한 거는 고지대 쓰다 보니까. 웃지 마요. 너무 높게 잡았어. 아, 내 다리를 사이즈를 봤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첫째 다리 기른 사람. 난 그 사람 보면 아주 뿅 가. 다리 기른 사람이 제일 부러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다리 기르면 저는 강의 안 합니다. 그 긴 다리 가지고 왜 강의를 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저는 그렇게 그 호텔 나이트클럽 웨이터 하고 싶어. 다리 기르면 그냥 나는 호텔 나이트클럽 웨이터입니다. 네. 여러분 웨이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다 자기 테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분양받아갖고. 그래갖고 웨이터 이름을 딱 뭐로 하냐? 웨이터 딱 명찰 차는 거죠? 이름을 뭐로 해? 아무나 딱 하면 되죠. 딱 차고 있다가. 가면 다 알잖아. 기도 있잖아. 그래서 아시는 웨이터 했습니까? 그러면 아는 웨이터에서도 모른다고 그래야 돼. 왜? 자주 오는 거지 뭐니까. 아예 아무나 불러주세요. 그럼 야 아무나 그럼 예 하고 내가 나가는 거야. 그럼 다 싹쓸이야. 가서 누구 웨이터 찝으면 그건 조금 이상해. 사람들 주위에도 있고 그런데 너무 자주 오나 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해야 돼서 아무나 그냥 그러면 예 하고. 죄송합니다. 건전한 금요일 날 아침부터.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답, 과수원.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한 게 있죠. 취득세에서 농지는 뭐까지 포함했는데? 목장용지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말한 농지라서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은 물론 뭐 목장용지죠.
그리고 실제로도 전답 과수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목장용지로 실제 뭘로 사용되는 거죠?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댔죠. 그래서 공보상 조건과 사실상 조건이 모두 충족할 때 취득세에서 농지 혜택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자, 다시 한번 농지는 우대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이에요? 우대 대상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인데 2.8%인데 그게 뭐면 농지면 혜택을 주니까 2.3% 같죠. 일반적 매매일 때 부동산 매매면 몇 프로인데 4%인데 그게 농지면 몇 프로? 3%. 이렇게 혜택을 주는 농지가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 오면 재산세 오면 농지에서 뭐가 뛰쳐나왔다? 목장용지가 뛰쳐나왔다.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강조, 우리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똑같아. 묶는 애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구분 애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생각하시면 여러분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답 과수원에서 목장용지가 뛰쳐나왔어. 그럼 분명히 여기 제한의 차이가 있는데 농지는 특징이 우리나라 농업은 대규모야 소규모예요? 소규모 영세적이야.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나죠. 매우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법이라든지 농어촌 정비법을 통해서 농지 개량 사업하는 거 아니야? 맞나요? 네, 맞잖아. 그러니까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전부 어디 갈 수 있다? 어디 갈 수 있다? 007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는?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전부 007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뭐는 목장용지는 무조건 목장용지에서 007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기준 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여러분? 이내분이죠. 요거죠, 요게. 요게 차이점이 여러분 요거하고.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전부 007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 뭐에 한해서만? 이내분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장용지를 하더라도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얘는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비사업용 토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 그렇죠. 어떤 만약에 시험에서 초과분을 답으로 원하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여러분 출전이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그때는 감사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맞아줘야 돼. 묻지 마. 초과분이 나면 올라가야 돼. 무조건 종합이죠. 종합. 요게 차이점이 여러분. 요거하고 요게 차이점은 농지는 면적 제한 없이 전부 007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기준 면적은 목장용지는 반드시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서 어떤 놈만? 이내분만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 규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똑똑한 납세무자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어떻게 빠져나가냐? 개 한 마리 키우면서 대관령 중토개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이거를 목장용지 그렇게 맞서보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이게 제한이 없으면은 드넓은 토지를 사놓고 그걸 뭘로 해버려? 목장용지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개 한 마리 키우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걸 악용하는 거죠. 혜택을 받겠다는 것을 악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가축의 종류당 최소 사육 면적을 법에서 규정해놓고 네가 지금 6월 1일째 가축 마리수가 몇 마리냐 이가. 그럼 그 마리수에다 최소 사육 면적을 곱하면 뭐가 나오는 거고? 기준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뭐하면?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보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기를 저는 강조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를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까먹질 않아요. 아, 이런 취지이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야. 임야는 여러분 자연 원시림 상태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토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임야도 줘야 됩니다. 임야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원칙.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개인이나 법인 소유하는 임야는 원칙 뭐냐? 종합입니다. 종합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임야를. 학계에서 이걸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지죠. 그건 또 뭐야?
아니 우리 임지, 농지, 택지 했잖아. 임지, 농지, 택지하고 택지는 다시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에서 뭐 후보지, 이행지 막 열심히 했잖아. 나오기만 하면 맨날 틀리는 거. 그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임야 중에서 산림보호 육성 등 무슨 성격을 띠고 있으면 여러분? 공익목적 성격이죠.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공익목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에 한해서만 올라가는 거고 여러분 007 분리 혜택을 받는 거고 단순히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임야는 올라간다 여러분 종합으로 간다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희. 우리 영희 어디 다녀? 공장이죠. 자, 그래서 공장 용지인데 역시 혜택을 주는 거니까 무제한으로 갖고 있으면 혜택 규정을 악용할 소질이 있으니까 얘도 뭘 따진다 여러분? 기준 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이내분만 0.2%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잡으셔야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여러분 공장 용지라더라도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감을 얼로 보내버려야 되는가? 종합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종합.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공장 용지가 아닌 나머지 기타가 바로 뭐죠, 여러분? 정책 목적상이죠. 여러분 지금 이거 새로운 거 아니야? 여태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야. 기타 정책 목적상 혜택을 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렇게 판단했죠. 각종 뭐가 소유하거나 공사, 공단, 무슨 단지 이런 어떤 공공단체가 그 목적, 사업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토지는 기타 0.2% 분리과세다라고 했죠. 그리고 기타 이제 뭐 염전도 여러 가지 엄명 많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짜리. 4%는 여러분 무슨 재산이다 생각하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4%니까. 그럼 사치성 재산 별골 5선주 중에서 우리 여기 4%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뭐예요,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죠. 별골 5선 중에서 뭐? 골프장과 뭐 하나다, 여러분? 고급 오락장이죠. 요 두 가지만이죠. 요 두 가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꼬로 했죠, 여러분.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린 이건 올해도 나올 걸 알고 있어. 그런데도 틀린다? 희한하죠.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찍어주는데도 맞히냐 못 맞히냐. 그거는 출제원에 따라서 달라있죠. 자, 요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요거 일단 기본 포맷 잡읍시다. 시작. 공장이 다니던 여기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에 4%짜리는 꼬로. 그러니까 고사장 가서 딱 이게 나오면 여러분 그냥 웅얼웅얼 거리고 그러면 동시에 갑자기 우리 강의실에 우리 학생들 다 들어가잖아. 나왔다 그러면 그럼 갑자기 감독관이 놀랄 거 아니야. 왜 그래? 너 나가! 그러는 거죠, 감독관. 모르겠어요. 저는 시험은 뭐 어떤 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란데 개뿔 같은 소리야. 왜 나하고 싸워? 싸울 사람이 많은데. 누구와의 싸움이야, 시험은? 감독관과의 싸움이에요. 결론은. 감독관은 어떻게 해치우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 이거 꼭 좀 잡으시고요. 자, 요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별도. 자, 별도는 무슨 토지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업용.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는 일단 이 말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 나왔다, 여러분? 상가. 우리 학원 건물 나왔어. 상업용 건물이죠. 또는 상가란 말을 제시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냐? 추상적으로 영업용 건축물이죠. 자, 잡으셔야 됩니다. 키워드. 출전의 상가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걸 잡으시고요. 영업용 건축물이라는 걸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얘는 특징이 이 건축물의 뭐에다가 여러분 바닥 면적에다 뭘 곱해서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해서 어떤 놈만 역시 혜택이니까 이내분만 와야죠. 이내분만. 아니다. 따졌더니 뭐가 나왔다, 여러분? 초가분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이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이죠.
그죠? 흘러가는 포맷만 좀 잡으세요. 그래서 상가나 영업용 건축물 하면 여러분 뭘 확인하고요? 바닥 면적에다 용도조별 적용별을 곱해서 인해분이라는 걸 잡으셔야죠. 자, 여기서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실제 계산형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 내보면 알죠. 자, 상가 건물입니다. 노원역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연면적은 700제곱미터입니다.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 뭐 바닥 면적, 연면적 하니까 또 뇌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용적률, 뭐 건폐율, 뭐 한참 했잖아. 죄송합니다. 예. 토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러분 건물은 어떻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건물 재산세 어떻게 가서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상가 건물은 뭘로 때리면 돼? 건물분 재산세로 때리면 되는 거죠? 몇 프로 때리면 돼? 0.25%죠, 기본이? 건물은 그냥 건물분 재산세 때리라고. 이제 뭐 때려야 되는가? 토지분 재산세 때려야 되는 거죠? 요거 지금.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때리는데 이때 이 토지가 뭐냐는 얘기 여러분. 상가 부속 토지란 얘기죠.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야? 별도. 근데 별도는 무제한이 아니라 뭘 따진다? 기준 면적 따지는 거죠. 어떻게 따지라고요? 바닥 면적에다가 뭘 곱해서 인해분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상업지역에 있다 봅시다. 상업지역일 때 적용 배율은 3배입니다. 이거는 출전이 주어집니다. 이거 가끔가다 외부 모의 가서 보면 무식한 놈들이 문제 낼 때 상업적 배율이 몇 배냐, 준주거지일 때 배율이 몇 배냐 이걸 물어봐요. 아니야, 이거는 실무 절차 규정이야. 실무 절차 규정은 시험에 안 나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자료가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얘는 몇 배다? 상업적일 때 얘가 3배다. 그럼 3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배를 적용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중요한 거지. 3배냐, 4배냐, 5배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 규정이라서 무조건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무 절차 규정은 과세 관청에 행하는 행정 업무 절차이기 때문에 세법은 안 나와. 세법은 과세 요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실무 절차 규정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돼요. 자료가 제시가 된다고. 그럼 여러분 상업적일 때 3배다 적용 배율이.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3배냐 4배냐 이걸 물어봅니까? 그러면 이때 이 토지분 재산세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의 결론은? 어떻게 하라고? 써져 있잖아 저기 여러분. 그럼 뭘 구하고? 그렇죠. 바닥 면적 얼마랬어요 여러분? 100이죠 100. 여기다가 배율 제시가 됐죠? 그럼 뭐 하라고 여기다가? 5배 곱하라고. 3배. 그럼 얼마야 여러분? 300. 이게 무슨 의미야? 요게 무슨 의미야? 기준 면적 인해분이다 얘기죠. 그럼 요 놈만 어디로 가라는 얘기고 별도로 가라는 얘기죠 이것만. 근데 토지는 얼마인데? 1000인데 기준 면적은 얼마니까? 기준 면적 이내 300을 빼니까 초값은 얼마? 700. 얘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얘는 어디로 보내라고? 종합으로 보내라고. 이거야 여러분. 제가 출전 들어가면 저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거 주는 거죠. 주고 다 줘. 난 줄 때 다 줘. 배율까지 다 줘. 그래 놓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 방법을 옳은 거 골라보시오. 그럼 깔끔하잖아. 뭐 구구절절 말장난 칠 것도 없잖아. 이게 세법이에요. 세법은 계산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못하면 세법 안다라고 얘기하면 못해. 추상적으로 알죠. 바닥 면적도 용도지역별 배를 곱해서 인해분은 별도고 종합은 종합이래. 그래서 해갖고 자료 제시하면 되는 거죠. 적어놓으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제시했을까요? 저는 반드시 여기까지 제시합니다. 왜?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거지. 둘 중에 하나 골라라는 얘기야. 그러면 바닥 면적을 골든지 연면적을 이제 헷갈린 사람도 나오는가? 유도하는 거 이건 함정이야 이거는. 제가 연면적을 제시한 건 함정이야.
왜? 바닥 면적만 제시하면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거 갖고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반드시 비교 대상이 되는 거 꼭 주어집니다. 출제에. 왜? 함정을 팔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제가 연면적이란 말을 제시 안 했어. 그럼 여러분 저거라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은 뭐 바닥 면적에다가 배우를 곱해서 인해분이랬어. 그럼 바닥 면적은 이것밖에 없잖아,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는 반드시 뭘 제시할 수밖에 없어? 연면적 하나 또 깔아놓은 거죠. 이걸 깔아놓고 이거 갖고 계산하게 또 만들어줘. 그럼 여기 낚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분명히 이리 와 그런 거죠. 그럼 정답 앞에다가 요걸로 계산한 거 딱 깔아놓으면 낚이는 사람들이 그냥 퐁퐁퐁퐁 빠지는 겁니다. 근데 출제는 연면적을 제시한, 제가 지금 연면적을 제시한 건 지금 여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변수죠, 여러분. 관련 변수는 얘지, 얘는 비관련 변수 아니야. 그럼 얘를 왜 집어넣은 거야, 여러분, 출제원이? 함정이야, 함정. 이리 와. 유도하는 거야, 여러분한테.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산 문제 팔 때는. 그거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이제. 업종 특성상, 뭐죠, 여러분? 대규모 토지죠.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하는 것들이죠. 제가 작년도 이거 했어요. 이 종류는 많다. 엄청 많은데, 법에는 엄청 많은데, 이걸 다 못 외운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라. 뭘 하려면,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로 하는 업종의 토지는 무슨 토지니까? 사업용 토지가 뭘로 가라, 여러분? 별도로 가라는 얘기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별사종비가 진짜 중요한 의미야. 여러분 그냥 별사종비 외우는데 아니야, 여러분. 종합은 바로 비사업용을 의미하는 거, 별도는 뭘 의미하는 거? 사업용. 그럼 여러분 이걸 판단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찍을 수 있어야죠. 추정해야죠. 업종 특성상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업종의 토지란 얘기죠. 그럼 이건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잖아.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 업을 영위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종합은 뭐죠, 여러분? 그러면 종합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뭐와 분리와 뭐가 별도가 아닌 걸 쉐림으로 갖고 얼른 몰아버리는 거 종합이죠. 근데 이 종합의 대표 선수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랬죠. 또 나와, 올해. 작년에도 제가 입에 거품을 면서 나온다. 근데 최근에 성격을 보면 이런 데서 자꾸 나오더라. 이런 데서 자꾸 나오더라. 전형적인 패턴에서 안 나오고 이런 데서 나오더라, 자꾸.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잠깐 볼까요? 333쪽. 333쪽에 보시면 0.07%가 적용되는 임야가 나와 있죠, 여러분. 공통점은 뭐다, 여러분?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랬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저도 솔직히 못 외워, 이거 다 어떻게. 이걸 왜 외워? 실무 절차 규정이 돼.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 007은 바로 요걸 말하는 거죠. 공익, 목적, 성격의 임야. 그래서 여러분 007 거기 나온 거 다 뭐야, 여러분? 끝자가 임야. 근데 앞에부터 다 뭐였죠, 여러분? 무슨 법에 따른 법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하죠. 무슨 관련 법률에 따른 공익, 목적, 성격을 띠고 있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줄 알면 돼. 그럼 여러분 1번 잠깐 보죠. 산림 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무슨 법에 따랐대, 하여튼. 그러한 특수산림 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그럼 여러분 추정하는 수밖에 없죠, 뭐. 2번 볼까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에 임야돼. 무슨 법에 따른 개인이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임야라는 얘기죠. 거기다 초점 맞출 수밖에 없죠. 3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 자,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주세요. 환경 시뻘겋게 환경에다 동그라미 치더라고. 공원 자연 환경 지구의 임야할 때 환경에다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그럼 제가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원, 자연, 여기는 뭐라고 써요, 여러분? 환경이죠. 그러면 요거 말고 요 뒤에 뭐가 있냐? 보존 하나 밑에 줬어요. 똑같은데 딱 두 글자 틀려. 공원, 자연, 환경, 지구에 임하는 뭔데, 여러분? 007 분리 과세되는데 공원, 자연, 환경이 아니라 뭐면 보존, 지구에 임하. 이거는 비과세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물어봅니까? 이렇게까지도 물어봐요, 출전이. 못 맞히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주팔자에 공인중개사 5글자가 있으면은 출전이 쉽게 낼 거고, 사주팔자에 공인중개사 5글자가 없대, 찾아봐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주팔자에는 올해 공인중개사 5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 그날까지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원에 위험을 무릅쓰고 하면서까지 이 한 몸을 던지면서까지 내가 하겠다라는 여러분들 그 정성을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세법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오셨는데 당연히 합격증 줘야지. 싫어? 드려야죠? 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요. 시험 보는 그날까지 분명히 최선을 다하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면 분명히 여러분 시험 끝난 날 딱 합격증이 주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참 그래, 꿀꿀해. 이거 하나 받으려고, 씨.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공인중개사 합격증을 금태봉황으로 받겠습니다. 대통령령 명의로 발급하겠습니다. 밀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정도는 해줘야지 말이야. A4 용지에다가 프린터 찍찍찍 해갖고 도지사 명의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학교생들 그거 받으면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야 내가 이 초란 이거 하나 받으려고 그 고생했는가 허무하대. 근데 그런 허무함 느끼고 싶어 안 느끼고 싶어?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저는 정말 학생들한테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끝까지 가보자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내년에 가나 내후년에 가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빨리 가봐야죠. 그냥 가다가 빙빙 그냥 힘들죠. 요거 꼭 좀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반드시 3번 주의하시고요. 자, 4번 아주 중요하죠. 4번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규정이에요, 여러분. 단순해. 뭐야, 여러분? 종중. 요거. 종중 동그라미 시키세요. 하여튼 종중은 우리나라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여러분? 우대 대상이잖아, 여러분. 응? 그러니까 종중이 소유하고는 임야나 농지는 다 뭐야, 여러분? 007 분리야. 날짜 나와도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종중이라는 말이 나와서 종중.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에 가나다. 이것도 부족해서 5번은 또 가나다라 마바사로 지정놨어요 또. 그거 어떻게 외우냐고. 자, 특징 잡읍시다. 공통점. 그냥 어떻게 잡자, 여러분? 무슨 법에 따른 공익 성격을 띠고 있는 임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0.2%가 이거죠. 기타, 정책 목적상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부분 일단은 여러분 뭐가 나오면 공사나 공단이나 단지 등 어떤 공공단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 자, 같이 한번 봐요. 1번이랑 토지, 주택, 공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말자는 얘기 어떻게 이걸 다 외우냐고. 그냥 공사라는 성격상 공공단체. 그 다음에 3번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갖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표시할 필요도 없어. 8번 한국석유공사. 9번 한국가스공사. 10번 한국지역난방공사. 14번 중소기업진흥공단. 16번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20번 한국수자원공사. 25번 한국철도공사. 힘들어 죽겠어. 29번 한국방송공사. KBS 그러는 거죠.
31번 한국토지공사. 감 잡으셨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공사, 공단, 단지 등 공공단체가 그 사업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토지는 여러분 혜택을 주자고. 누가 갖고 있는 거니까? 공공단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낮은 게 이제 뭐야 여러분? 0이죠. 보세요 여러분. 0.07%짜리는 딱 세 가지야. 농목임이 아니면 일로 못 와. 그죠? 농목임이 한에서만 0.07로잖아. 그럼 농목임이 아니면서 저희는 몇 프로밖에 없다 여러분? 0.2%밖에 없다는 얘기죠. 감 잡으셨죠? 공공치는 딱 세 가지야. 농목임 요 세 가지에 한해서만 온다고. 1차 산업용지. 그러면 요 농목임이 아니면서 혜택을 주려면 어디로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0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잡으셨나요? 예. 근데 시험에는 자 다시 333쪽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각종 공사, 공단, 단지 등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 토지가 나오면 임야가 아닌 토지가 나오면 0으로 몰아버렸던 출전이 이걸 또 들어갔고 시험 내는 건 몇 번이 나오냐 봅시다. 2번 밑줄 과세 현재 염병 뭐가 나왔어? 염전이 나옵니다. 염전. 공사 공담이었는데 그걸 싹 펴갖고 몰래 염전이 나오네. 이런 염전.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22번, 23번 보시기 바랍니다. 22번, 23번. 22번 부동산 투자회사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뭐죠? 리츠를 말합니다. 리츠 적어놔. 그 밑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있죠 여러분. 자 밑줄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뭘 말하냐? 부동산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 펀드가 영어잖아. 영어니까 법률에다가 펀드란 말을 못 써.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게 바로 집합투자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22번, 23번은 여러분 학개론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죠.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는 하나 안 하나 여러분? 하긴 뭐 했는지 이놈저놈 다 고쳐갔는데 기억이 나겠어. 자, 그 다음 27번. 여객 자동차 밑줄 여러분 뭐랬죠 여러분? 터미널 용지 보죠. 터미널 용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데 뭐 있나? 상봉 뭐야? 터미널이죠 여러분. 그 터미널은 대중시설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혜택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주의할 거 여러분 주의할 거 한번 봅시다.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 7번 보죠. 7번. 요거는 여러분 공법과 관련된 거죠. 공법. 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조합이라든지 또는 그 사업 시행자라든지 그런 자가 주택을 뭐하기 위해서 건설. 포인트가 뭐야 여러분? 주택건설이죠. 주택법상 주택조합 등의 주택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 그 정도만 좀 뭐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추정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거죠. 별도. 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업종 특성상 대규모 토지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335쪽에 있는 거죠. 자, 무조건 별도 합산 반드시 적으세요. 얘들은 어떤 토지다? 그 업종을 영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거죠. 1번 보세요. 1번. 주의하라. 1번.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제가 몇 개 찍습니다. 1번. 여객 또는 화물 자동차 여기 밑줄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야. 터미널 용지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터미널 용지는 뭐지만 0이지만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뭐예요, 여러분? 별도죠, 별도. 운송 사업자의 차고용 토지예요. 운송 사업을 하려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차고용 토지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작년에 제가 뭘 찍었냐? 3번 찍었죠. 자동차 운전학원에 자동차 운전 교수장용 토지. 뭐 운전학원 여러분 뭐 한두 번 가봤겠냐고. 조사만 뭐 다 알겠지만 면허증 없는 사람도 있다 여기 분명히. 공인중개 하시려면 면허증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 고객하고 물건 보러 가는데 자기 차를 모셔다 드려야지. 자 몸에 좋은 건 자전거에 없어. 자전거 뒤에 태워갖고 이 뜨거운 여름날 그러면서 7단지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5단지 갑시다. 라고 다시 태워갖고 빡빡빡 하고 하루 종일 자전거 태워 돌리면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찍어. 네. 면허증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 해요. 이 얘기까지 하면서 자동차 운전학원 떠올려라. 운전학원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규모 토지. 그는 운전학원이나 사업용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했죠? 4번 항만의 야적장. 뭐 외울 필요 없잖아. 야적장이라든지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라든지 물류단지 아니 뭐 유통단지 아니 토지라든지 그런 거죠 여러분. 6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자 밑줄 여기 뭐야 여러분? 야외 전시장이죠. 야외. (8번) 그래 작년에 이게 나왔어. 스키장 및 골프장 즉 해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아닌 것 중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교묘하게 피해가죠. 3번하고 작년에 3번하고 자동차 운전 교수장용 토지하고 여러분 8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8번이. 자,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제가 찍었죠. 견인 차량 보관용 토지. 이건 뭐 여러분 뭔지 다 가끔 가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찾으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전용 틀에서 안 나오고 자꾸 요런 데 기타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이건 이미 다 노출됐어. 솔직히 말해갖고 다 노출됐어요. 출제를 내려고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 그 못 내는 거죠. 못 내니까 자꾸 이런 데 가는 거죠. 일당들이 있는데. 자,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잡아야죠. 뭐. 자, 336조. 336조. 마지막 종합 마무리합시다. 자, 종합합산가세 토지는 결론. 분리와 별도가 아닌 거 그랬죠, 여러분? 예. 그 중에서 첫째, 1번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농지가 아니죠, 여러분. 그죠? 수험생인데 공부를 안 한대. 그럼 뭐야 정체가? 많이 볼 수 있죠 흔히 옆에서. 왔다가 안 왔다가 자습실에 저기 독서실에는 책은 있는데 사람은 없어. 제가 수실에 가봐요. 이렇게 가서 뭐요? 그러면 책만 있다? 그럼 또 한두 시간 지나서 또 봐. 이렇게 보면 또 그대로 책이 이렇게 하고 외쳐. 저한테는 주인님 책이 그런 소리가 들려. 주인은 없어. 네,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농지인데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데 당연한 거죠. 자 2번 이거 나오면 뭐 여러분 그냥 주워 먹는 문제죠.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어. 밑줄 뭐 기준면적 초과분이죠. 게임은 끝난 거야. 예, 3번이 바로 종합의 대표죠. 국대죠. 요즘은 떡볶이나 순대도 여러분 국대가 붙어야 팔립니다. 국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 다른 말로 뭐야? 나돼지. 왜 토지 놀리냐 이거야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 토지를 사놓고 왜 놀리냐 이거지. 4번 어쭈구리 얘는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허가 자체를 안 받았대. 잘했다 무허가. 외울 필요 없죠. 5번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 이름도 더러운 뭐 잡종지. 오빠와의 아련한 기억이 서려 있는 갈대밭. 나 잡아봐라고 갈대밭 뽁 들어가면 못 잡죠. 외울 필요 없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6번 잘 보셔야죠. 6번 잘 보셔야죠. 특강시의 어디 개노 개발장구역과 녹지지역 외의 지역의 소재는 농지나 목장용지죠. 개녹을 제외한 지역의 소재는 농지. 저는 개인적으로 7번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7번은. 7번 뭐죠? 건축물 시가 표내기. 해당 부속토지 시가 표내기. 자, 동그라미 일단
잡아야 될 게 2%입니다. 우리 음료수에도 몇 프로 부족한 음료수가 있어? 예,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2%입니다. 2% 부족할 때 드세요. 아, 이거구나, 종합. 건축물 시가 표현액이 토지 시가 표현액이 몇 프로 여러분? 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 아, 건축물 가액이 토지 가액의 몇 프로도 안 되는데 2% 안 돼. 그러면 건축물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중 2%의 미단 토지. 자, 밑으로 갑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 시뻘겋게 치시고요. 근데 문제는 건축물 바닥 면적이 주인공이 아니라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야? 제외한 토지죠. 그러니까 출전이 여기서 딱 끊어버리는 거죠.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이렇게 끊어버리면 여러분 어머 건축물 바닥 면적을 뭐한 토지인데 제외한 토지. 그러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토지 뭐랬어? 별도랬죠. 별도. 이것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게 없으면 어떡하냐.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가. 자 여기 지상 이게 나돼지야.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돼지야. 만주벌판이야. 만주벌판. 제가 한때 말 타고 독립운동하던 그런 만주벌판이야. 대규모의. 근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상가 되는 거죠. 자 정의 내립시다.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랬죠.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종합이랬죠. 그럼 종합해야 가려면 어떻게 해? 건축물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 줘놓고 말뚝 박아놓고 이 건물 부속 토지 그러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죠. 있으니까 종합합산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별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드넓은 만주벌판에 조그만 가게 하나 차려놓고 담배가게 하면서 이걸 말뚝 박아놓고 이 담배가게 부속 토지 그러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이 토지 시가 표준액이 이 토지 시가 표준액과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비교했더니 이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토지 시가 표준액이 몇 프로도 안 되더라는 얘기야? 2%에도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거의 있는가 없는가 상대적으로? 없는가? 그 뭐야 여러분? 없는 걸로 보면 뭐야? 나돼지잖아. 그러니까 뭘로 돌려버린가? 종합으로 돌린 거죠. 이해하세요? 이 규정이 왜 있는지를 아시라고.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얘가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토지 가액의 2%도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한 달에 1억을 벌어가. 월 1억을 벌어가. 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는.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또 공인중개사죠. 근데 아저씨가 들어온 월급 받아오는 거는 한 달에 월 100이야. 그러면 아저씨도 벌고 나도 버는데 상대적으로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그냥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아저씨한테? 너 껌값이나 해라. 난 정말 이런 사람 두고 싶어. 내가 버는 돈을 그냥 뭐 하래? 껌이나 사 먹으래. 그러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기억하라고. 상대적으로 건축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 비중이 토지 비중의 몇 프로도 안 되더라는 얘기야? 2% 안 되면 없는 거와 똑같지 않냐 이거야.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실제 있습니다. 김포에서 뭐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공인중개사님인데 그분이 꽤 솔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디 다냐면 진짜 실합니다 여러분. 뭐 얘기합시다. 뭐 내가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게 현대자동차 딜러야. 근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너 그만둬. 그리고 애 관리해. 집부 좀. 애 관리하라고. 근데 그만두기는 했는데 놀리기는 또 꼴리 사납잖아. 그러니까 켄터키 치킨 그 뭐야.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나 내놓고 이거나 해. 그리고 아저씨는 저녁에 이거나 하고 있고 오후부터 이거 하고 있고 오전에는 애들 왔다 보내주고 사모님은 이거 나가서 이거 벌고 있어. 난 정말 이런 사람 두고 싶어. 내 옆에. 제 인생의 목표가 셔터맨입니다. 사모님 출근시켜놓고 셔터 올려드리고 퇴근하고 난 놀다가 다시 출퇴근되면 가갖고 모시고 그 셔터맨 내리고. 자, 뭐는 있는데 여러분. 뭐는 있는데 건축물이 있기는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나대지는 아닌데
이 가액에 몇 프로도 안 되더란 얘기 여러분? 2%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종합으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왜 갔을까요? 다 뭘로 때렸어요? 종합으로 다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대법원까지 갑니다. 왜? 이거는 실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이걸 왜 나대지로 와서 때리냐 해갖고 이게 과세관청이 대법원까지 갔다가 납세문제가 승소 판결 받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 이건 분명히 건축물 부속 토지 맞지 않냐 나대지 아니지 않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으로 때리는 건 부당하다 해갖고 패소받아요. 그래갖고 규정을 고칩니다. 이게 개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없었어 건축물이. 그러다가 이걸 집어넣은가 뭐라고 시가편액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이걸 집어넣습니다. 뭐 건축물 바닥면적 요걸 집어넣습니다. 을 뭐한 토지 여러분? 제외한 토지. 그러면 건축물 바닥면적은 실제 건물이 있으니까 요 놈은 뭘로 가고 별도. 그럼 요걸 제외한 나머지 요거는 뭘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종합으로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됐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하는데 조금 또 하나 추가할 게 있죠. 자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미 얘들은 노출됐어요. 계속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이제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최근에 안 나왔던 게 뭐냐? 요거죠. 소재지 조건 갑시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합시다. 자 농지나 뭐가 목장용지는 장소적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디 안에 있다면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외우는 게 아니죠. 아니 왜 농지나 목장용지가 도시 안에 있냐고 왜.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 위치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책권자야.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농지나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이거는 잘못 있는 거죠 위치가. 그러니까 나가라.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다만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개녹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개녹. 그나마 도시지역 아닌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뭐라면 농지나 뭐라면 목장용지라면 그래 얘들은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얘는 농지는 뭐야? 전부. 목장용지는 이내부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농지 목장용지가 얼로 보내라고? 007 분리로 보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뭐가 아니면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죠. 그럼 시험에 기타 이렇게 안 나오겠죠. 개발 제한 구역 및 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도시 지역 안에 무슨 지역?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농지나 목장 용지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니 주거 지역에 농지나 목장 용지가 있대. 여러분 아파트 단지 옆에 농지 있대. 목장 용지 있대. 소말 돼지 새끼들 막 뛰어놀아. 우면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이씨. 그럼 제 위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농지나 목장용이나 전부. 그죠? 이때는 뭐야? 전부야, 전부. 얼로 보내라고? 종합. 요걸 보셔야 되죠.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지나 목장용지가 어디 안에 있다면 도시지역 아니란 말이라면 여러분 빨리 뭘 확인했어요? 개녹이냐, 개녹이 아니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도시지역 밖이 돼. 그러면 상관없죠. 군읍면이 돼. 상관없죠, 뭐, 그러면. 여기는 소재지 제한 없이. 농지는 전부. 목장용지는 어떤 놈만, 여러분? 이내분만.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007 분리로 가는 거죠. 정리되시고 있죠, 여러분?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자, 공장용지 갑시다. 공장용지인데 얘가 어디 안에 있다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 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아니 공장이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환경 오염도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내 보내야죠. 그런데 그나마 어디 안에 있으면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죠 우리? 공단.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서 공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부는 공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부는 어디로 가는 거고 공장이니까 0이 분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무조건 공장은 누구야? 0이. 근데 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있다 여러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제 위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공단을 제외한 기타 주거지역의 상업지역이라더라도 인해분이나 무슨 토지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어디로 돌린다? 별도로. 이거 여러분 출제는 충분히 모범 답안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살짝 뭘로 돌려? 얘처럼 종합으로 돌려버릴 수 있어요. 예상합시다. 물론 도시지역 밖이나 또는 어디라면 여러분 군, 읍 또는 면이라면 소재지 제한 일시 없이 0.2로 갑니다. 누구니까? 0이니까. 그럼 마지막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가 나오면 여러분? 끝났다 게임은. 그죠? 뭐가 나오면 초가분이 나오면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 안 물어? 안 묻죠. 무조건 초가분이니까 얼른 보내버려야 돼. 종합이죠. 그러니까 공장용지는 0이 분리도 오고 별도도 오고 종합도 오고 다 오네. 단 마무리합시다. 공장용지가 종합으로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다? 초가분이 안에서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 주셔야 한다. 꼭. 공장용지는 제조업에 사용하는 토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종합으로 오는 경우 딱 하나야. 어떤 경우에 한다? 초가분이 한다. 초가분이 한다. 잊지 마시고요. 인해분은 절대 종합으로 와 안 와요. 소재지 조건 충족하면 어디로 가고? 0이. 소재지 조건 위반하면 별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꼭 잡으십시오. 이미 얘들은 노출 다 됐어요. 그럼 이걸 또 내기는 부담스러워 오래. 제가 출전들한테 이거 못 내요. 이미 노출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과거고 그럼 올해 어떤 걸 볼 수 있냐? 이거 보자는 얘기죠. 저는. 이거 기본 포맷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나 이제 마무리합시다. 336조. 자,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죠. 신탁재산입니다. 포인트는 신탁재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가세 토지 및 별도합산가세 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 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네요. 최근에 성격이 이런 게 잘 나오죠. 이거는 한 번도 안 나왔어. 왜?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니까.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가세 토지와 별도합산가세 대상 토지인데 얘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밑줄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 왜? 위탁자의 종합합산가세 토지와 별도합산가세 토지를 수탁자 고유재산 토지와 합하면 안 되지. 소유자 자체가 다른 건데. 그렇죠, 여러분? 신탁재산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위탁자 거잖아. 위탁자의 종합합산가세 토지나 별도합산가세 토지를 그 수탁자, 신탁업자의 별도합산가세 토지나 종합합산가세 토지와 합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 왜 합산 안 하는가? 위탁자권, 수탁자권, 수탁자권 별개니까. 잡으셨죠? 출제는 어떻게 바꿔? 서로 합산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합산한다 이렇게 말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의 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다시 밑줄 여기는 뭐다? 위탁자별이죠.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해 여기는. 아 그러니까 문제 만들기 너무 좋잖아. 위에는 합산하지 말래 밑에 건 합산하래. 출제들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저처럼 성격이 이렇게 불안정한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매. 제가 솔직히 말하고 저 출제 들어갔는데 새롭게 낼 게 없어. 그러면 저는 새롭게 낼 때면 이거 갖고 낼 것 같아요. 문제 만들기 좋잖아. 위에는 뭐래? 합산하지 말해. 근데 밑에 건 뭐하래? 위탁자별로 합산. 그런 거 얼마나 좋아. 출제도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이런 거.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거.
조건에 따라 이런 걸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 공부할 때도 이런 데 포커스 맞추시면서 정리하면 충분히 여러분 학교에 지장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